더 감동 있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, 원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. 연출하시게 된 이유 궁금하고요. 한국적으로 좀 어떻게 옮겨오고 싶으셨고, 그 과정에서 좀 고민되거나 어려웠던 지점이 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배우께는 멜로 장르가 좀 서로 주고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서로를 가장 의지해야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하고,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분 공통으로 좀 가볍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멜로를 선보이게 된 것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 그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.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원작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원작 소설 속의 문구 중에서 좋아한다는 감정은 감각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희미해지더라도 좋아한다는 그 감정 자체가 그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로맨스 장르에 대해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원작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좀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고민도 되게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영화 만들면서 이렇게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많이 공감도 받고 또 사랑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좀 잘 고민해서 찍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. 다음 질문은 한국적으로 이 로컬라이징을 했었는데 이런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일까요? 우선은 그 한국적인 감성이 뭘까가 되게 스스로도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. 과연 한국적인 감성이란 게 무엇일까?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한국 청소년들이, 그러니까 한국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할 법한 어떤 행동들과 그런 공간에서 얘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행동하면서 그 감정을 쌓아나간다면 그것이 한국적인 감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원작보다 저희 한국판으로 저희가 영화 만들면서는 조금 더 이들이 서로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귀엽고 풋풋하게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더 좀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일본 영화를 보고 왔는데 한국판에서는 좀 다르게 설정이 추가된 점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누나의 존재가 삭제됐다거나 친구가 새로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연출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하고요. 그 두 배우님께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작 소설도 있고 영화되고 인기가 끌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이번에 한국판으로 만들면서 각색 과정에서 그 두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시작된 첫사랑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요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이 청춘들의 우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원작에 나왔던 그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갈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를 시키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와 청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각색을 거쳤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원작에서 보면은 저희 극 중에 지민이라는 역할의 친구가 누나가 유명한 소설가여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저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지민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서윤이 옆에서 서윤이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면서 나중에 재원이와도 비밀을 공유하면서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좀 줘서 소위 말해 그 친구는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그런 비밀을 좀 숨겨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지는 뭔가 추억들을 자기가 삭제했다라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이렇게 캐릭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작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내지 못한 소설 막 이러면서 꿈과 그런
또 아들과 그 누나, 그 딸과의 갈등도 좀 있는데 저희는 아버지를 결국에는 미리 이제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과만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아들마저 잃었을 때 그런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상실을 아는 사람 그런 설정으로 좀 상징성을 부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각색 과정에서 좀 많이 축소를 했었습니다. 감독님께는 이제 영화가 일본 영화가 원체 국내에서 히트를 많이 친 영화인데 혹시 그 영화의 리메이크인지 아니면 그냥 원작을 공연 두 작품이라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감독님께서 나름대로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장치가 있었을까도 궁금합니다. 우선은 저희는 이제 원작은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일본의 오세이사는 그 동명의 일본판 오세이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그 소설을 영화화한 한국판 영화 오세이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어쨌든 어린 친구들의 그 학창 시절의 그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서연이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큰 장애가 있잖아요. 일어나면 이제 뭔가 어제까지 이제 일어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새롭게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기록에 의존해서 이 친구와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되게 데이트를 즐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나중에 재원이는 이제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내일도 즐겁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지금 현재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찍이 알아버린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단순히 이제 기억을 읽는다 그래서 기록을 보고 기억을 찾아내서 다시금 이 만남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잃고 싶지 않아서 서연이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것들 중에서 잠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때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슬프게 생각하고 그런 서윤이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할 때마다 재원이가 그걸 살피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게 긴장감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추가를 해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고요. 네, 그쵸. 정재가 내 남친은 뚝뚝한 편. 나?